자, 오늘은 통계 두 번째 단원이요.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인데요. 이거 유형 10번 정도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은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인데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세 가지 예를 들었죠. 내용 떤, 우리형 용던, 우리 큰형 용던에서 확률 변수에 관해서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항분포라는 건 뭐냐면 선생님이 작은 형이 용돈을 받는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동전 6개 던져라. 앞면이 나온 만큼 만 원짜리를 받는 거야. 그죠? 그럼 형의 용돈은 0, 1, 2, 3, 4, 5, 6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잖아. 그죠? 근데 0만 원 받을 확률이 어떻게 돼? 얘가 6개 중에 앞면이 0개 나옵니다. 2분의 1의 1제. 얘는 61, 2분의 1의 1제. 이런 식으로 확률 분포가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요. 똑같은 시행을 6번 반복한다고 봐도 되는 거야. 똑같은 조건에서의 시행을 6번 반복해서 그때 앞면이 나오는 사건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에 따라서 확률 변수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같은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하는 걸 뭐라 그래? 독립시행이라고 하죠.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시행을 독립시행이라고 하는데 그 독립시행에서 확률은요. 독립시행의 정리라는 걸로 구하는 거잖아. 이 확률이 독립시행의 확률을 구한 거다. 자, 그럴 때 요 나오는 횟수를 우리는요. 이항 분포한다 그래요. 얘는 이사확률 분포인데 이 나오는 횟수가 똑같은 독립시행을 여러 번 반복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사건이 나오는 횟수, 이걸 확률 변수로 하는 분포를 우리 이항 분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항 분포를 오늘 처음 배우는데요. 이항 분포란 그 정의가 n번의 독립시행에서 똑같은 짓을 여러 번 하는 거지. 우리가 관심 있는 사건, 우리 작은 형이 관심 있는 사건이랑 동전이 앞면이 나오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P인데 그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 요걸 확률 변수로 하는 분포를 이항 분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걸 다시 들여다보면 독립시행의 확률 자, 얘는 독립시행이란 똑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시행을 독립시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독립시행의 확률이란 n번의 독립시행에서 일어날 확률이 P인 사건 A가 R번 일어날 확률. 그 확률을 PR이라고 표기하고 NCR, P는 R번, 1-P는 N-R번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걸 우리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데 이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일 경우는요. 이 PR이 NCR 곱하기 얘가 2분의 1이면 얘도 2분의 1이 되거든. 그래서 얘가 그냥 2분의 1의 N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확률을 2분의 1에 그냥 N제곱으로 구하는 거야. NCR 곱하기 그랬을 때 이걸 이항 분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확률 변수를 어떻게 확률 분포가 되는지 우리 확률 분포를 표현해야 돼. 그래서 앞쪽에서 이산 확률 분포는 어떻게 확률 분포를 표현했더라? 확률 질량함수, 확률 분포표. 그리고 연속 확률 변수는 확률 밀도 함수의 넓이를 이용해서 확률을 표현했어. 그죠? 근데 이항 분포는요. 식으로 표현해요. 이렇게만 표기하면 됩니다. 이렇게만 표기하면 되는 거야. 물론 얘를 표로 나타내면 표로 나타낼 수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x가 0,
1 이렇게 n까지 나올 거란 말이야. 그지? 그랬을 때 얘가 x번 나올 확률, 요 확률이 요걸 한꺼번에 쓰면 요게 독립시행의 확률로 ncx, px, 1-p의 n-x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그래서 얘는 이렇게 표로 표기하기보다는요, 그냥 이 확률 질량함수로 써서 야 x번 나올 확률이 이거야. 이렇게 확률 질량함수로 표현하거나 이렇게 식을 이용해서 이항분포를 표현을 합니다. 이사락률 분포인데 똑같은 짓을 여러 번 했을 때 나오는 횟수에 관해서는요, 이런 표를 잘 안 쓴다고, 쓰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불편해.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 나타내거나 확률 질량함수로 이 이항분포를 표현을 하는 거야. 알았지? 예. 그리고 얘는요,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당연히 저 확률 질량함수 독립시행의 확률로 확률을 구해야지. 이항분포에서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이걸로 구해주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이항분포는 기대값과 분산이 되게 편하게 나와. 기대값이 n하고 그냥 p하고 곱하면 돼요. 얘네들이 곱하면 기대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 표가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 곱해서 다 더하면 np하고 같아지는 성질이 있어요. 옛날에는 요거 곱해서 다 더한 게 np라는 걸 유도하기도 했는데, 지금 수능 스타일은 공식 유도 과정을 아예 무시합니다. 예, 활용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리고 분산은요, np 1-. 이렇게 곱하면 된다. 그래서 이 x제곱을 구하라 그러면 얘를 쉽게 구하기 위해서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을 빼면 얘가 나왔었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이었으니까 얘를 구하라 그러면 얘는 분산에다가 거꾸로 요 위에서 구하는 분산과 얘를 이렇게 더해서 구해주면 되는 성질이 있어. 그래서 이항분포에서는 여러분이 확률 분포를 이렇게 줄 때도 있고 이걸 줄 때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줄 때도 있어요. 이항분포다라는 확률 분포를 상황으로 줄 때도 있고 식으로 줄 때도 있고 확률 질량함수로 줄 때도 있다고. 그래서 어느 게 주어지든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확률은 이걸로 구하고 평균과 분산은 이걸로 구해주면 되는 게 이항분포가 되겠네. 자, 우리 이항분포 한번 살펴볼게요. 이항분포가 유형이 4개가 있네. 자, 거기 보면 유형 01 더 558번. 얘는 x가 이항분포 7의 2분의 1을 따른다고 돼 있는 거야. 그럼 얘는 똑같은 짓을 7번 반복하고요, 관심이 있는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이 2분의 1인 거라고. 얘는 확률을 뭘로 구해? 이걸로 구해야지, 그지? 확률을 구하라고. 얘는 7cx 그리고 그냥 뒤에는 2분의 1에 7제곱이 된다고. 2분의 1일 때 이걸로 확률을 구하면 된다. 예. 자, 그런데 구하라는 게 뭐야? 558번. p x가 3보다 작은 얘는 p x는 0 더하기 p x는 1 더하기 p x는 요거 세 개를 구해주면 3보다 적은 확률이 되겠지? 그러면 0번 일어날 확률은 7c0 2분의 1에 7을 한 번 일어날 확률은 7c1에 2분의 1에 7을 두 번 일어날 확률은 7c2에 2분의 1에 7제곱이 되죠. 이거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분의 1의 7제곱은 얼마야? 128분의 1이잖아. 얘는 1, 얘는 7, 얘는 21이 되겠죠. 그럼 얘는 128분의 29번. 답이 되겠다. 예,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문제네요. 자, 이항분포에서 확률을 구하라면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예. 그런 다음에 이항분포에서의 확률을 또 구하라는 문제 561번. 자,
얘는 이항분포를 이렇게 줬는데 이번에는 상황으로 이항분포를 주는 경우예요. 거기 보니까 한 번의 타석에서 안타를 칠 확률이 0.2인 야구 선수가 10번 똑같은 짓을 한다고 돼 있어. 그럼 이 타자가 치는 안타의 개수 X는요? 이항분포 하는 거지. 그래서 치거나 몇 번에? 10번.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0.2, 5분의 1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독립시행의 확률, X번이 일어나는 확률 10cx 그리고 5분의 1의 x 그리고 5분의 4의 10마이너스. 그렇죠. 확률을 구하라면 얘를 구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구하라는 게 뭐예요? 확률 구하라고 그랬겠지 뭐. X가 9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예요. 자, 10번 하는데 9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구하라고 하면 1에서 10번 나올 확률을 빼주면 되겠다. 그래서 얘는 1 빼기 10번 나올 확률은 10C 10 5분의 1에 10제곱 얘는 1이니까 1 빼기 5분의 1에 10제곱이요. 예, 9보다 작거나 같게 나올 확률이 되겠다. 그래서 4번에 답이 있지? 예, 그래서 독립시행의 확률을 이렇게 잘 구해주시면 되는 문제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균과 분산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겠습니다. 565번. 자, 565번 보니까 X가 이항분포 15의 P를 따른다. 그러면 얘는요, 기대값 EX는 얘네들이 곱해서 15 곱하기 P가 되는 거고, 분산 VX는 15 곱하기 P 곱하기 L-P로 구해주면 되겠다. 예. 근데 거기 뭘 가르쳐줬어? 기대값이 6이다. 얘가 6이래. P는 얼마야? 15분의 6. 5분의 2가 되겠지. 그래서 그럼 분산은 기대값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15 곱하기 5분의 2 곱하기 5분의 3이 돼서 5분의 18이 되겠네. 예, 근데 얘는 2x제곱을 구하라는 분산에다가 2x의 제곱을 더해주면 된다 그랬지. 그래서 예, 분산을 쉽게 구할 때 식을 이용해서요. 예, 요거를 구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이 분산이 얼마? 5분의 18. 그리고 2x는 5분의 2니까 25분의 4. 그래서 얘는 25분의 90 더하기 4. 25분의 94가 이 x제곱이 된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야. 자, 나머지 문제들도 잘 풀어주시도록 합니다. 자, 567번 잠깐 보면요. 이항분포를 줄 때 식으로 줄 때도 있고 상황으로 줄 때도 있는데 확률 질량함수로 줄 때도 있다고. 거기 보면 얘는 확률 질량함수가 어떻게 된다고 해서 px는 x가 45cx 3의 45제곱분의 2의 x제곱. 얘는요 45cx 곱하기 3분의 2의 x제곱 곱하기 3분의 1의 45 마이너스 x. 이렇게 표현해도 똑같은 표현이 되겠죠? 똑같은 표현이잖아. 얘는 1을 몇 번을 곱하려고 1이니까 2x제곱이 되고요. 얘네들을 합쳐서 45번 곱한 게 되니까 이렇게 돼. 야, 확률 질량함수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 x가 2항 곱한다는 소리가 되겠지, 그세야? 승현아. 네. 몇 번에? 45번. 예, 확률은 3분의 2라는 소리가 돼요. 그죠? 그럼 요렇게 확률 질량함수가 주어질 때 기대값은 2이 곱해서 30 분산은 거기다가 다시 3분의 1을 곱하니까 10.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어? 예, 공식을 이용해서. 그래서 그렇게 구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571번. 자, 571번은 다시 요 상황으로 이항분포를 주는 경우가 되겠어요.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면서 똑같은 짓을 몇 번 하는지 똑같은 짓에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얼마인지를 구해야 돼. 이항분포거든. 근데 똑같은 짓을 몇 번 하는데
4개의 동전을 던지는 시행을 4번 반복한다니까 얘는 똑같은 짓을요 4번 하는 거야. 근데 관심이 있는 사건이 뭐냐면 2개는 앞면, 2개는 뒷면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럼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건 어떻게? 4개 중에 2개가 앞면이 나온다. 막 되겠지? 그렇지? 동전 4개를 던져서 2개 앞면, 2개 뒷면이니까. 그래서 이걸 구하면 6 곱하기 16분의 1이나 8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 상황을 이렇게 이항문포로 표현하는 게 좋겠다. 야, 확률을 구하라면 4cx 8분의 3의 x제곱 8분의 5의 4-x제곱을 구하면 되는 거고 기대값을 구하라면 4 곱하기 8분의 3이고 분산을 구하라면 4 곱하기 8분의 3 곱하기 8분의 5로 구해주면 되는 거야. 예, 근데 구하라는 게 뭐예요? 평균을 구하래요. 그래서 얘만 대답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항문포를 주는 방법은 이렇게 상황으로 줄 때, 식으로 줄 때, 확률 질량함수로 줄 때 이렇게 3가지 경우가 있겠어. 이걸 잘 읽어서요. 확률은 이걸로 이거. 그래서 뼈대를 잘 맞춰서 풀어줘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요. 선생님 한 10분 정도 시간 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정규 문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은 정규 문포라는 거로 넘어가는데요. 일단 정규 문포는 연속 확률 분포예요.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연속 확률 변수는 확률 분포를 어떻게 나타내더라? 증거나? 예, 확률 밀도 함수로 그거의 넓이를 구해갖고 나타내잖아. 그런데 이 정규 분포는 자연 발생 별량 분포고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별량들의 분포가 정규 분포가 된 성질이 있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 고3 남학생들의 몸무게의 분포를 보면 뭐 여기가 0kg이고 여기가 200kg이야. 이렇게 가운데 70kg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별량들의 분포는 이런 모양이 나타난다.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가 되는 거야. 이 구간 안에 모든 값을 가질 수 있는 확률 분포인데요. 얘는 확률 밀도 함수 fx가 어떻게 생겼냐면 겁나 복잡해요. 그래서 이 확률 밀도 함수를 우리 다룰 수가 없다. 그래서 얘는 겁나 복잡하기 때문에 얘를 다룰 수가 없어서 확률 분포를 x는 정규 분포한다. n의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라고 이렇게 나타내기로 약속을 합니다. 확률 밀도 함수 이걸 나타내기가 너무 복잡해서 대칭축이 얼마인지 그리고 요 흩어진 점도 분산이 얼마인지 평균과 분산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 평균은요 대칭축이 돼요. 이 확률 분포의 특징은 뭐냐면 종 모양의 좌우 대칭인 그래프가 나타나요. 종 모양이라는 건 이렇게 가운데가 두텁고 그 다음에 좌우 대칭인 그래프가 나타나겠네. 그래서 요 대칭축이 평균이 되는 거고 흩어진 정도를 분산으로 나타내는 거지. 그래서 분산이 크면 많이 흩어진 거고요. 대칭축이 큰 값이면 평균이 더 커서 오른쪽에 그래프가 분포한다는 뜻이 되겠네요. 예. 자, 뭐 요것만 써주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표준화라는 게 있거든요. 확률 변수를 표준화한다는 게 있어요. 표준화라는 거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기야. 그래서 어떤 변수를 평균을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이런 거를 표준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변수를 우리는 보통 Z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떤 변수를 이런 과정을 거치면 Z의 평균은 0이 되고요. Z의 분산은 1이 되는 성질이 있어요. 이런 과정을 거쳐주면. 자, 얘는 평균과 분산이 다른 집단에서 우위 비교를 할 때 사용해요. 이 표준화라는 거는. 자, 이번 모의고사에서 국, 수, 영, 탐은 빼자. 국어 점수 80점, 수학 점수 81점, 영어 점수 82점. 어느 게 제일 잘한 거니? 모르지. 등급을 따져봐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서로 얘의 평균과 분산, 얘의 평균과 분산, 얘의 평균과 분산이 다를 때는요, 표준화한 반 80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 그리고 평균 빼고 표준 편차, 평균 빼고 표준 편차에서 이 값으로 누가 더 잘했는지를 비교를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표준화해서 이 값을 비교를 해야 됩니다. 예. 자,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에요. 내일 테스트에 나올 문제 하나만 잠깐 보면은요. 505번 가봐봐요. 505번. 자, 505번에 가보면 거기 우리 수능 점수로 많이 사용하는 T점수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어느 과목의 시험 점수로 확률 변수 X라고 하고 X의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일 때 T라는 값을 10 곱하기 시그마분의 X-M 나누기 더하기 50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 그죠? 그랬을 때 이 값은 Z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 T를 구하면 10Z 플러스 50인데 얘는 이게 10 곱하기 2Z 플러스 50 하면 되겠죠. VT를 구하라고 얘는 V 10Z 더하기 50인데 얘는 10의 제곱 VZ과 같잖아. 그죠? 근데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 표준화한 그 변수는요, 얘가 0이 되고 얘가 1이 되는 성질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 T라는 점수에 요렇게 만든 T라는 점수의 평균은 50이고요. 분산은 100이 되는 성질이 있답니다. 근데 거기 뭘 구하라고 했어?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라니까. 평균은 50, 분산이 이거니까 표준 편차는 10이라고 이렇게 대답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요 개념 없이 그냥 풀려면 이게 좀 힘드니까요. 이런 개념으로 풀어주도록 하세요. 예. 자, 그리고 네 번째, 우리 모든 정규 분포는 표준화라는 과정을 거치면 표준 정규 분포가 돼요. 표준 정규 분포는 뭐냐면 Z라고 표현하는데 얘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해요. 야, 표준화하면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리고 얘는 모든 확률 값이 표로 제공이 돼요. 정규분포에서 우리 확률을 구하려면 정규분포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 넓이를 구해라. 그러면 이 복잡한 확률 밀도 함수를 적분을 해서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이걸 표준화해서 표준 정규 분포를 만든 다음에는요, 얘의 요러한 넓이가 표로 제공이 되는 거지, 그치? 우리는 이 표를 읽어서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 또는 정규 분포의 확률을 구하게 됩니다. 예, 이런 스토리가 있고요. 이런 스토리에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그 다음 유형은 몇 번이야? 유형 5번. 자,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 577번에서 보면요. 자, x가 정규분포 n의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라고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는 이렇게 돼 있다는 소리 아니야.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돼 있다는 소리인데요. 거기 기억. x1보다 x2가 더 크면 p. x1에서 x가 x2까지 나올 확률을. 야,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2인데 이 확률을 어떻게 구하느냐야. 이 확률은요. p. x가 x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에서 p. x가 x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빼면 된대. 야, 요 넓이에서 요 넓이를 빼면 된대. 틀렸지? 야, 이 넓이 구하려면 바꿔서 여기까지 나올 확률에서 여기까지 나올 확률을 빼줘야 되잖아. 그래서 기억은 잘못된 거예요. 니은은요, p. x가 n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p. x가 n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과 같고 0.5다. 얘는 맞는 거죠. 얘가 m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라고 됐으니까 전체 넓이가 1이면 방식의 넓이는 0.5가 되겠다. 예. 자, 디귿은요. p. x가 어떤 값 a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과 a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더하면 늘 1이 된다. 맞는 얘기가 되겠다. 그래서 전체 넓이가 1이라는 소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의 성질에 관해서 물어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578번도 잠깐 보면은요. 자, A, B 두 학교에 평균과 표준 편차가 나와 있는데, 자, 치거나 A 학교의 평균 M1이 클까? B 학교의 평균 M2가 더 클까? B 학교. M2가 더 크겠지, 그죠? 자, 두 번째, A 학교의 표준 편차 시그마 1과 B 학교의 표준 편차 시그마 2는 누가 더 클까? A 학교의 시그마 1이 더 크겠죠. 더 흩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M2가 더 크고 시그마 1이 더 크다. 3번이 답이 되겠네. 예, 그래프 읽어주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규분포에서의 확률을 구하래요. 582번. 자, 581번, 2번은요. 이 정규분포를 표준화해서 표준 정규분포로 가는 과정을요. 좀 다른 방향으로 표현을 해 놓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82번 보니까 자, x가 정규분포 m의 시그마 제곱을 따질 때 p 확률이 거기 오른쪽에 나와 있다. 그럴 때 자, x가 정규분포 60의 3의 제곱을 자른다면 p x가 57에서 66까지 나오는 확률은 얼마냐? 그럼 얘는요. 57은 평균에서 표준 편차를 하나 빼. 얘가 되는 거지, 그죠? 그리고 66은 평균에다 표준 편차를 2개 더한 값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여러분한테 구하라는 확률은요. 여기 m을 기준으로 n- 시그마에서 n 플러스 시그마를 치다 n 플러스 2 시그마까지 요 넓이를 구하라는 소리가 되겠다. 그지? 근데 얘는 좌우 대칭에 있는 성질이 있어서요. 요 넓이는요. 거기 n 플러스 시그마라고 써있는 요 확률하고 똑같겠지? 0부터 n 플러스 시그마까지. 거기 얼마라고 써있어요? 0.34였어요. 그리고 요 넓이는 n 플러스 2 시그마라고 써있는데 0.477 이하고 같을 테니까 요 두 넓이의 합이 얘가 돼서 이 확률은요. 얘네 둘이 더한 0. 얼마야? 8185가 답이 되겠네요. 그죠? 예. 이쪽 정규분포 쪽 한번 배우면 안 까먹으니까 여러분 그냥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하나 더 이런 식으로 표현돼. 유형 7번 58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86번 보니까 정규분포 x가 정규분포 m의 시그마 제곱을 따를 때 오른쪽 표와 같다. x가 정규분포 53의 7의 제곱을 따를 때 p x가 a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1587이 되는 a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예? 지금 얘는 여기가 m인데 어떤 값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1587이라는 건 a가 요쯤 있고 요 넓이가 0.1587이라는 소리가 되지. 그치? 그러면 요 넓이는 얼마야? 0.3413이 되니까 요쪽에 요 넓이가 0.3413이 되는 값을 찾아보면 얘는 m 플러스 시그마가 되겠다. 오른쪽 표에 보니까 그치?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m에서 오른쪽으로 m 플러스 시그마니까 얘는 m 마이너스 시그마가 a 값을 m 마이너스 시그마 값을 구해주면 되겠네. 그런데 m은 53이고요. 시그마는 7이니까 이걸 빼서요. 얼마? 66이 a 값으로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자, 얘는 여러분들 셋 다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네. 잘 안 되면 선생님한테 질문하면서 답이 없네? 왜 틀렸지? 53에서 7 빼면 46이지? 바보짓을 했네요. 그래서 46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풀어봐 주시고 10분 있다 유형 3개만 더 마무리해서 끝내도록 할게. 4개 봐도 될 텐데 3개만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 볼까? 4개 보자. 하나라도 좀 더 보고 저 맨 뒤쪽이 좀 어려우니까 4개만 더 보고 11개 유형 다음 주에 테스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형 몇 번입니까? 8번이죠. 표준화에서 정규분포 확률 구하기 589번. 자, x가 정규분포 10의 2의 제곱을 따르고 y는 정규분포 20의 4의 제곱을 따를 때 p x가 12부터 16까지 나오는 거니까 p y가 24부터 k까지 나오는 확률이 똑같다. 자, 얘를 그래프로 표현해 보면 x는 평균이 10이고요. 흩어진 정도가 2의 제곱이고. 여기다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 y로 하자. y는 평균이 20이고 흩어진 정도가 4의 제곱이에요. 근데 x는 평균이 10이고 흩어진 정도가 2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그죠? 그런데 x가 12부터 16 나올 요 넓이요. y가 24부터 k까지 나올 요 확률이 같다라면 k 값은 얼마인지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얘네 둘 다 여기 0을 기준으로 하는 표준 정규분포로 얘를 옮기면 똑같은 자리로 옮겨져서 확률이 똑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얘를 표준화하면 어떻게 해요? 12에서 이것 빼고 이거 나누니까 1. x는 표준화하면 z가 되고 16을 이것 빼고 이거로 나누면 2가 되죠. 이렇게 옮기면 1부터 2까지가 된다는 소리야, 그죠? 그럼 얘도 24를 20 빼고 4로 나누니까 1이고 y도 표준화하면 z. k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준 게 둘이 같으려면 얘랑 같아야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k 값은 얼마? 28이라고 이렇게 구해주는 문제인 거지, 그죠? 그래서 보통 정규분포는요 표준화해서 표준정규분포로 옮겨서 우리 확률을 구하게 되는 거다. 다 아는 거라 되게 심심해하네요.
빨리 풀 끝낼게. 수영 여기 되게 쉽지? 쉽지 뭐 정규 분포는 열나 쉽지. 592번.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40의 10의 제곱을 따를 때 p x가 35부터 55까지 나오는 확률을 봐요. x가 정규 분포 40의 10의 제곱을 따를 때 35부터 55까지 나오는 이 확률을 구하라고. 우리 이걸 표준화해서 얘를 이쪽으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35를 표준화, 55를 표준화. 암산으로 해도 나오네. 이건 마이너스 0.5고 얘는 1.5가 되겠다. 그래서 요 넓이하고 요 넓이가 똑같으니까 요 넓이를 표로 구하라는 뜻이지. 자, 얘를 표준화해 보면 표준화 어떻게 하는 거야? 40 빼면 마이너스 5인데 이걸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0.5. 40 빼면 15인데 이걸로 나누니까 1.5가 돼서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리고 이 넓이는요. 요 넓이가 0부터 0.5까지 똑같잖아. 요 넓이야. 그치? 그래서 오른쪽에서 표를 읽어주니까 직원은 얼마니? 그죠? 1925. 그죠? 요 넓이고요. 요 넓이는 표에서 읽어주니까 얼마니 직원아? 4332. 그래서 더해주면 0. 얼마야? 6, 2, 4, 7이 답이 되겠다. 그죠? 이렇게 표준화해서 구하는 거죠. 이것만 연습해주면 되겠네. 자, 596번 표준화하여 미지수의 값 구하기 라고 되어 있네요. 자, 596번 보니까 확률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A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X가 정규 분포 45의 5의 제곱을 따를 때 P X가 40부터 어떤 값 A까지 나오는 확률이 0.84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얘도 그림을 그려보면 X가 정규 분포 45의 5의 제곱을 따르는데 여기 40부터 A까지 나올 확률 이 넓이가 0.84가 되는 A 값을 구하라는 것이 그치? 그럼 이걸 표준 정규 분포로 이렇게 옮겨서 얘를 옮기면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A를 옮겨서 A 마이너스 45 나누기 5를 하게 요 넓이가 0.84가 되는 A 값을 구하라는 거지 그죠? 예, 그래서 얘를 표준화합니다. 얘는 P, Z 45 빼고 5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A에서 45 빼고 5로 나눠주면 이게 0.84래요. 그렇다면 이 확률은 P, Z가 0부터 1까지 나올 확률 더하기 P, Z가 0부터 5분의 A-45까지 나올 확률 이게 0.84가 된다는 거잖아. 그치? 요 넓이는 요 넓이랑 같으니까 그럼 표에서 읽어보면요 그게 얼마야? 0부터 1까지가 얘가 0.341 그럼 얘가 얼마가 돼야 0.84가 되겠어? 0.5 아닌가? 4, 5, 8, 7이 돼야 되겠다. 그치? 예. 저 거기 보니까 0.4587 아닌데? 4587 아닌데? 4987이구나. 4987이 돼야 되겠다. 그치? 계산하면. 그래서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되는가? 거의 이 값이? 예, 얘가 3이 돼야 돼. 그치? 그러니까 3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려면 A는 60이 답이 되겠습니다. 예, 60이 답이 되는 문제야. 자, 뒤로 넘겨서 오늘 마지막 가이드 문제. 자, 정규 분포의 활용, 확률 구하기인데요. 얘는 되게 그냥 읽어주면 되는 거죠. 자, 600번. 자, 상황으로 정규 분포가 주어졌습니다. A 고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진단평가를 실시한 결과 학생들의 점수 X는 정규 분포 67의 4의 제곱을 따른다라고 주어진 거야. 그래서 학생들의 점수가요 67을 기준으로 흩어진 정도가 4의 제곱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돼 있어. 그지? 근데 뭘 구하라고 돼 있어요? 65점 이하인 학생들이 보충 수업을 받는다. 그럼 X가 65 이하이면 보충 수업을 받을 확률을 구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 65는 어디야? 여기 요 넓이를 구하라는 소리네, 그죠? 그럼 B는 표준 정규 분포로 옮겨서 요가 바꾼 다음에 요 넓이를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얘를 표준화하니까 얘는 Z가 되고 얘는 65에서 67 빼고 4로 나눠주니까 얘가 마이너스 0.5가 되겠다. 그치? 여기가 마이너스 0.5. 이 넓이 구하라는 소리지. 그치? 이 넓이는 이 넓이하고 같죠. 그래서 0.5 빼기 P Z가 0부터 0.5까지. 요 반쪽의 넓이가 0.5니까 거기서 요 넓이를 빼주면 되겠다. 그치요? 예, 요 넓이 거기 표에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0.19. 0.5에서 0.19 빼면 0.31이 돼요. 예,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문제네요. 예, 3학년이라 3학년에 맞춰서 조금 점핑 뛰면서 설명을 했네요. 예, 혹시 좀 자기가 어려우면 선생님한테 따로 좀 질문을 하시거나 좀 예전에 방학 때 배웠던 그 영상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가이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